안녕하세요, 나쿠입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이나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일본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정말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외국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제 지인 중에는 모 일본 아이돌 기업의 악수에 조금 더 편하게 가고 싶어서 일본 기업을 준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쨌건 갔으면 무사히 정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듯이 외지에서, 그것도 타국에서 적응하고 뿌리 내린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점장 일을 하면서 한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워홀러 분들을 자주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워홀 비자의 1년 동안의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귀국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의 내정을 힘들게 받고 일본에서 살 각오를 하시고 오신 분들도 몇 개월 만에 멘탈이 갈려 나가서 포기하는 마당에 워킹홀리데이 분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라고 볼 순 없어요. 본인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빨리 목표를 변경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다만 스스로 실패했다고, 견디지 못했다고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은 채 귀국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일본 취업 그리고 워홀에 실패한 이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어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는데 일본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금 일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단기 유학이나 워홀로 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내정자들도 이 이유로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귀국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일했던 워홀러 유학생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려면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난처했어요. 사실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원했던 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뻔한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여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이곤 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어를 잘하는 건 전혀 플러스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일본어를 정말 잘하니까 일본 기업에 한번 지원해 봐야겠어 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 내가 아무리 일본어를 잘해도 일본에서 20년 이상 생활하고 느끼고 경험했던 현지 일본인들을 일본어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들겠죠? 내가 JLPT N1 만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 기업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읽고 쓴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외에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본어는 그냥 일상 속에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기업에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저는 요식업 점장이니까 요식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손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사원 관리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손님에게 아주 정중한 일본어로 사죄를 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의 옷을 더럽혔다면 손님에게 이런 걸 물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세탁비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세탁을 해서 자택까지 배달을 원하시는지 주소, 이름, 연락처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 만약 지역에서 식중독 의혹이 발생해서 점포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저는 지금 당장 당일 객수, 냈던 메뉴, 그리고 조리 횟수, 위생점검표, 온도체크표, 식품위생관리자 증서를 전부 준비해서 전화로 통화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걸 전부 일본어로 할 수가 없다면 저는 사원이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 알바생이에요.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은 일본인이라도 경험이 없다면 대응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어학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이전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워야 하는 사람도 너무 피곤해져 버려요. 워홀러나 유학생분들도 일본어에서 많이 막히십니다. 일본어가 부족하신 분들이 주로 시노쿠보에서 한인잡을 구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가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긴 그냥 한국이에요. 가게에 들어가도 거리를 걷고 있어도 들리는 게 한국어고 말하는 게 한국어입니다. 그냥 일본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마음 편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겠지만 1년밖에 없는 워킹홀리데이 시간을 전부 소비하기에는 저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에 오시기 전에 일본어 공부에 조금 더 시간을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단기 비자라면 최소 N2 이상,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N1 이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일본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제가 일본어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적어도 제가 일을 할 때 제가 모르는 한자가 있다, 말할 수 없는 일본어가 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일본인 사원, 알바생들이 나를 위해서 말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저는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입니다. 일본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타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돈인데요. 도쿄 기준으로 신입사원 월급이 세금을 제하면 16만에서 17만엔, 많이 받으면 20만엔 정도 받으시겠죠? 여기서 도쿄 월세 정말 싸게 잡아서 6만엔에 전기, 가스, 수도 합쳐서 만엔, 그리고 핸드폰비 5천엔에 인터넷 설치한다면 여기에 추가로 또 5천엔, 여기까지 약 8만엔 정도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월급의 절반이 사라졌네요. 내가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일본 기업에 입사를 해서 하루 종일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랑 부대껴서 일을 해도 내 옆에 지나가는 추리닝이 입고 있는 프리터보다 월급이 적어요. 심지어 근무 시간이 비슷하다면 같이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보다 월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절약한다면 저금도 할 수 있고 생활을 유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적응하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래요. 워홀러 분들도 좀 생각해 볼게요. 일본에 워홀을 오시는 분들 중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급이 아무리 세다곤 해도 일본의 월세는 한국의 월세에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돈은 그냥 한국에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버시는 게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보통은 일본이란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기서 첫 번째 이유와 조금 묶어서 설명하자면 기왕 1년 동안 외국에 왔는데 외국인 현지인들과 같이 일하는 걸 원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보통 서비스업에서 많이 하실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프트는 정말 점장 마음대로입니다. 점장의 최고 권한이에요. 여기서 점장이 얘는 일본어가 부족하네? 일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상담하지 않고 시프트 다 갈려나갑니다. 시급이 1300엔, 1400엔, 1500원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수입이 줄어들면 다른 일을 찾게 되고 결국 한인잡을 구하게 되는데요. 외국까지 와서 한국과 똑같이, 아니 한국에서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다가 현타가 와서 도중에 귀국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일본 생활을 힘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래도 일본 생활을 꼭 해보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 나름대로 짧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단 워홀러 분들, 어차피 현타는 찾아오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세게 얻어맞읍시다. 워킹홀리데이는 무조건 시골로 가세요. 도쿄, 오사카를 피하시고 한인타운에서 최대한 멀어지셔야 됩니다. 적응하기는 힘들겠지만 더 많은 경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에 정말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어차피 치안도 좋은 나라니까 이왕 도전할 거라면 정말 힘들게 도전하는 걸 추천드려요. 시골이 다소 시급이 낮아 보여도 집세가 도쿄, 오사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키나와도 최저시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주변에 900엔, 1000엔 이상을 주고 있어요. 집세는 물론 나와 같은 중심지는 비싸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떨어지면 도쿄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조언이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버티세요.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일본 생활에서 목표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여기에서 계속 살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마음이 계속 흔들리실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취업,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